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6억 6천만 원이 2월이 된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제 모습이 지금 화면에 안 나오고 있는데 명절이라서 저도 좀 고향집을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올 때 깜빡하고 가면과 옷을 가져오지 못해서 이렇게 화면에 제 캡처 사진만 올려놓고 목소리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종 픽을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제가 어제 대한민국 축구 팬들을 개빡치게 만든 클린스만 감독님께서 귀국을 하신다고 해서 라이브로 귀국 장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우리의 클린스만 감독님께서는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또 웃으면서 등장을 하셨죠. 무슨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인터뷰 자리에 서서 하는 첫 마디가 "와우, a lot of people." 이 지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 국민들은 역대급 쓰레기 같은 경기 내용들로 인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한다는 첫 마디가 "와, 사람들 많이 모였네요." 이러고 있고 인터뷰 질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답변하는 내내 참 어이가 없고 답답하고 진짜 뭐 정수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심정이 넘쳐나더라고요. 클린즈만 감독님의 인터뷰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 니네가 욕하는 건 알겠는데 나는 잘했어. 그러니까 난 그만둘 생각 없고 월드컵까지 내가 하던 대로 할 거야." 이거더라고요. 와, 정말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는 시기에 최악의 감독을 선임을 해서 우리나라 축구를 퇴보시키는 축구협회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구협회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정몽규 회장님 이제 그만 내려오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어제 클린스만 귀국 기자회견을 보고 너무 좀 짜증나고 화가 나서 잠깐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려봤고 뭐 여러분들도 저와 다 같은 생각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불편하신 분들 계신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골대법 정리본 올려져 있으니까 최종 픽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고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를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가족 등급 외에 조상님 등급이 있는데 이건 가족 등급이랑 혜택은 똑같은데 저희 채널에 도움을 받아서 적중했다라고 하시면서 뽀찌를 주신다고 하시는 분들 뭐 또 매회차 뭐 분석한 내용 말하느라 고생한다고 후원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성의를 계속 무시하는 것도 저희 동방예의지국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후원하실 분들 가입하시라고 만든 등급인데 생각 외로 가입해 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칼리아리 대 라치오. 자, 우선 양 팀을 생각해 봤을 때 칼리아리의 패배는 누구나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칼리아리 기준 2무 8패를 기록 중으로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칼리아리가 굉장히 라치오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칼리아리의 단통 패로 가기에는 불안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이번 시즌 칼리아리가 원정에서는 최다 실점 3위를 기록할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득점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홈에서만큼은 득점은 2배 증가하고 실점 역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칼리아리의 경우는 세트피스를 활용한 득점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라치오는 세트피스 득점이 리그에서 하위권을 기록 중이라는 점과 이 기록을 대변해 주듯이 칼리아리의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가 높고 크로스 횟수가 세리에 리그 1위를 기록 중으로 크로스, 대갈박 이 패턴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라치오는 반대로 공중볼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라치오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칼리아리의 전반 27분 만에 마콤보 선수가 퇴장을 당해서 수적인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득점을 하지 못했었고 칼리아리의 롱볼을 활용한 역습이나 크로스를 활용한 헤딩슛에 충분히 실점할 상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칼리아리의 190cm 페타냐 선수나
188cm의 파블레티 선수의 맞박을 활용한 공격으로 홈에서 충분히 이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풀럼 대 본머스. 자, 우선 풀럼은 지난 번리와의 경기에서 주앙 팔리냐 선수의 코너킥 상황에서의 헤딩골, 그리고 무니지 선수의 추가 득점이 있었지만 번리의 내리 두 골을 먹히면서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번리의 실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역습 상황에서 풀럼의 수비 뒷공간이 너무 비어 있었다라는 점, 이 점에서 저는 본머스가 풀럼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머스의 경우는 이번 시즌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한 후에 역습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기본 스탠스 자체가 수비 쪽에 있다가 빠르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풀럼이 분명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하겠지만 본머스의 역습에 당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본머스에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득점 3위를 기록 중인 도미닉 솔랑케 선수가 있지만, 풀럼은 무니즈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하긴 했지만 약간 뽀록성으로 중앙 지역에서 뻥찬 볼이 수비 뒷공간에 떨어지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 자원으로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풀럼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축구 토토 승무패 2번 경기에서 현재 7회 연속으로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역대급으로 무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무승부는 제외하고 풀럼의 단통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루턴 타운 대 셰필드. 자, 이 경기는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루턴 타운의 득점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루턴 타운의 승리 선택은 필수인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셰필드와의 기록적인 면을 살펴볼 때도 전술적으로 비슷하게 롱볼 위주의 축구를 구사하고 있지만, 같은 롱볼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루턴 타운의 경우는 현재 크로스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공동 1위의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공중볼 경합 승리 횟수가 프리미어리그 2위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롱볼에 있어서 최적화된 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셰필드의 경우는 루턴타운과 동일한 롱볼을 구사하는 팀이지만 패스 성공률 리그 꼴찌, 세트피스 득점 역시 리그에서 19위로 거의 꼴찌, 크로스 횟수 또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비슷한 전술을 가지고 붙었을 때는 그 전술에 더욱더 특화되어 있는 팀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셰필드의 경우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11경기 동안 7득점에 28실점으로 득점은 리그 꼴찌, 실점은 리그 1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스 바클리와 아데바요, 찰튼 모리스 선수를 앞세운 루턴타운이 그나마 공격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올리버 맥버니가 부상으로 빠진 셰필드를 상대로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루턴타운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브라이턴. 자, 우선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아시안컵 동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으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완전체가 된 토트넘이라는 점과 토트넘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이 경기 토트넘이 패배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확실히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 브라이턴이 홈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4대2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현재 토트넘의 발빠른 센터백 반더벤 선수가 없을 때였고, 손흥민 선수와 굉장히 이번 시즌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별 평균 평점 1위를 보여주고 있는 제임스 매디슨 선수도 없었던 때였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어리버리 까고 득점을 잘 못할 시기였는데, 최근 폼이 올라오면서 리그 4경기 연속 득점을 성공하고 있고, 지난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까지 기록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4위를 기록 중인 손흥민 선수까지 합세를 한다면 완전체 토트넘이 홈에서 충분히 브라이턴을 상대로 승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이턴 역시 토트넘과 비슷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지만 최근 미투마 카우르 선수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서 측면 공격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토트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랜드포. 자, 우선 맞대결 전적에서 울버햄튼이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황희찬 선수가 빠진 울버햄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테우스 쿠냐, 페드로 네토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좋아 보이죠. 맨유와 첼시를 상대로 승패에 관계없이 3득점 이상씩 기록을 했기 때문에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답답했던 울버햄튼의 마무리 능력이 살아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정팀 브랜드포의 경우에는 사실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비슷한 축구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변을 한번 생각도 해봤지만, 요한의 위사 선수와 은베우모 선수가 빠져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까지 하는 것은 생각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무페이 선수와 불법 배팅 징계에서 돌아온 이반 토니 선수의 득점 감각이 생각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를 상대로 4실점, 첼시를 상대로 2실점을 기록한 울버햄튼의 최근 불안한 수비를 생각해 볼 때 무승부 정도까지는 함께 가져가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포의 경우 이번 시즌 원정에서 5경기 연패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패를 한번 끊어가는 패턴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AS 로마 대 인테르. 자, 일단 AS 로마는 무리뉴 감독이 잘린 이후에 AS 로마의 레전드 데로시 감독이 맡게 됐는데, 데로시 감독이 맡은 이후 엘라스, 살레르니, 칼리아리를 상대로 3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죠. 확실히 감독 교체빨은 있는 것 같지만 현재 리그 17위인 엘라스, 리그 20위 꼴찌인 살레르니, 리그 18위 칼리아리를 상대로 3연승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냥 감독이 교체되고 운빨이 좋아서 하위권 팀들만 연속으로 상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인테르의 경우에는 세리에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고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라는 점과 이번 시즌 원정 11경기 무패를 기록 중으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더군다나 주축 자원의 이탈도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AS 로마의 승리는 없다라고 보이는 경기입니다. 기록적인 면만 보더라도 인테르가 워낙 우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경기다라고 보이고, 지난 맞대결 당시에도 1대0 인테르의 승리로 굉장히 어렵게 승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인테르의 골 기대값 2.3점대, 그리고 AS 로마는 0.1.4점대로 거의 뭐 가둬놓고 두드려 팼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AS 로마의 단통 패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볼로냐 대 US 레체. 우선 지난 맞대결 당시에 볼로냐가 US 레체 원정 경기를 가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후반 로즈 타임에 페널티킥을 먹히면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볼로냐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실점이 2배 이상 많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US 레체 원정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었지만 이번 시즌 볼로냐가 홈에서만큼은 10경기 무패를 기록 중으로 득점도 확실히 올라가긴 하지만 실점적인 부분에서도 홈에서만큼은 리그 최소 실점 3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최소한 볼로냐가 패배는 안 하는 경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축 공격 자원인 퍼거슨, 지르크지, 오르솔리니 같은 선수들이 출전에 문제가 없고 US 레체의 경우는 수비도 수비지만 어시스트도 꽤나 기록해주고 있는 주전 우측 측면 수비 자원인 젠드레이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원정에서 1승도 없는 US 레체를 상대로 볼로냐가 홈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볼로냐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11번 경기 AC 몬차 대 엘라스. 우선 지난 맞대결에서 엘라스가 홈에서 이미 1대3으로 AC 몬차의 패배를 기록했었고, 엘라스의 경우는 원정에서는 득점은 줄고 실점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AC 몬차는 홈에서 득점은 늘고 실점은 줄어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AC 몬차가 무승부 이상은 기록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배당적으로도 AC 몬차가 이번 시즌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4승 3무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기록적인 면을 볼 때도 엘라스의 경우는 패스 성공률 75.3%로 세리에 리그 꼴찌를 달리고 있다는 점과 공중볼 경합에서는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세트피스 득점으로는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공중볼 경합 승리 수치를 많이 올려줬었던 2m에 가까운 장신 공격수 밀란 주리치 선수가 AC 몬차로 올해 1월 26일에 이적을 했기 때문에 엘라스의 제공권 능력은 급격하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엘라스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주전 공격 자원인 수슬로프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크게 이변을 보기란 어려운 경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AC 몬차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AC 밀란 대 나폴리. 자, 일단 AC 밀란이 홈에서 나폴리에게 패배하는 이변을 보기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C 밀란의 에이스 올리비에 지루 선수가 이번 시즌 리그 득점 3위를 기록 중이고 어시스트 역시 8개를 기록하면서 AC 밀란의 하파엘 레앙 선수와 함께 리그 어시스트 공동 1위를 기록 중이죠. 또한 나폴리와 기록적인 면을 비교해 볼 때 세트피스 득점이 AC 밀란이 리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오픈 플레이 부분에서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만 보더라도 AC 밀란이 좋고 홈 경기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나폴리는 결장자적인 측면에서도 주전 골키퍼인 알렉스 메렛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주전 왼쪽 측면 수비 자원인 마리오 루이 선수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 주전 미들 자원인 지엘린스키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 주전 공격 자원인 비토로 오시멘 선수는 국대 차출로 결장하기 때문에 수비, 미들, 공격에서 주전 자원들이 한 명씩 빠져있는
나폴리이기 때문에 이변이라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맞대결 전적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 포함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AC 밀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2024년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